그러니까 저 발코니 천장은 엄청 차가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 거죠. 왜 저렇게 했냐면 발코니는 확장을 하면 불법이었던 시절에 지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긴 지붕 많이 보셨죠? 이렇게 가운데가 뾰족하게 돼서 이걸 박공지붕이라고 하는데, 좀 예전에 지은 아파트들 지붕을 거의 이런 식으로 많이 지었어요. 박공지붕 형태로. 내부는 철제 파이프로 이렇게 경사지게 구조체가 형성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콘크리트로 이렇게 경사지게 만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걸 단면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양쪽에 트렌치가 있어서 물이 흘러내리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이게 결국 최상층 세대의 경우에는 저게 천정 슬라브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뭔가 단열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인데, 왜냐면 저기가 바로 이제 외기에 노출된 천장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저 노란색 저 부분이에요. 저게 이제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 부위를 표시한 건데, 그러니까 뭡니까? 발코니 쪽엔 단열재가 없고 내부 쪽 여기에만 단열재가 있는 거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사진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거실을 비롯한 내부 생활 공간에는 천정 속에, 그러니까 저 석고보드 속에 단열재가 콘크리트 슬라브에 이제 붙어서 이렇게 이제 시공이 되어져 있는 그런 구간이고, 발코니 쪽 천장은 그냥 외기에 노출되어 있는 콘크리트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발코니 천장은 엄청 차가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 거죠. 왜 저렇게 했냐면 발코니는 확장을 하면 불법이었던 시절에 지어서 그런 거예요. 그 발코니를 외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지은 거죠. 그래서 지난번 영상, 지금 보고 계신 이 지난번 영상에서도 1층은 똑같은 경우잖아요. 1층의 바닥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발코니, 이거인 것처럼 최상층은 최상층 발코니 천장이 똑같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그 상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영상이에요. 그래서 발코니가 너무 추운 분들은, 아니면 발코니를 확장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최상층의 경우에는 천장 단열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메일로 문의를 해주셨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최상층 외기에 노출된 천장의 경우 149mm 경질 우레탄 보온판이라고 하는 단열재를 설치하면 된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 집 발코니 창문을 보니 거의 천장에 이게 딱 붙어서, 그러니까 천장 슬라브에 붙어서 콘크리트 천장과 창문 위쪽의 간격이 50mm 정도밖에 없습니다. 혹시 창문을 낮춰서 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50mm 단열재로 그냥 시공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 이야기는 외부 샤시가 천정 슬라브에, 콘크리트 슬라브에 바짝 붙어 있다. 그런데 149mm 짜리 단열재를 붙이면 이게 창을 가리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걱정이신 거예요. 이럴 경우 천장 단열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 커튼 박스를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외부 샤시가 천정 슬라브에 이렇게 바짝 붙어서, 그래서 5cm 밖에 여유가 없지만 커튼 박스로 처리를 해주면, 그러니까 창문에서 살짝 들어와서 필요한 두께만큼 단열재를 쫙 붙이는 이런 방법으로 시공이 가능한 거죠. 커튼 박스는 일반적으로 폭 150mm에 높이도 150mm 이 정도면 무난하거든요. 근데 단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때 커튼 박스의 홈 부분, 그러니까 천정 콘크리트와 이렇게 닿는 부분, 여기는 결로 방지 방습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5T 두께의 아이소핑크를 콘크리트에 먼저 붙이고, 그리고 커튼 박스를 시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긴 단열재를 못 붙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결로가 생기지는 않게, 그래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15T짜리 아이소핑크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기에 노출된 천장이기 때문에 10T보다 조금 두껍게 15T 정도로 해주는 게 좋겠다, 이 얘기예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근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 커튼박스 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접등을 달기도 하더라고요. 셀프 인테리어로 많이들 하시던데, 기왕 만들어진 커튼박스라면 이렇게 간접등, 이것도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이 천정이 꼭 박공 형태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붕이 평지붕이더라도, 그러니까 확장이 불법이어서 발코니를 확장할 수 없을 때 지어진 집은 다 발코니 천정에 단열재가
없는 거예요. 춥단 얘기죠. 그게 언제냐? 2005년 11월. 2005년 11월 이전에는 다 불법이었어요. 발코니 확장하는 거가. 그런 집들은 다 커튼박스 만들고 아까 보신 것처럼 천정 속에 단열재 시공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뭐 일반적으로 천정 속 있잖아요. 우리 그 거실이든 안방이든 이 석고보드 대놓은 천정 속 17cm 공간이거든요. 170mm. 그러니까 콘크리트 슬라브에서 천정 사이 이 공간이 이제 170mm다 이 얘긴데, 그런데 단열재 두께는 경질 우레탄 보온판이라고 하는 좀 센 단열재로 하면 149mm면 되니까 천정 속의 깊이는 이건 낮아져도 되는 거죠. 비드법 2종 3호로 동일한 효과의 단열 효과를 내려고 하면 210mm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효율이 좋은 단열재인 거는 틀림없죠. 거기다가 이게 사실 이게 대박인데, 이 단열 관련해서 조금만 더 욕심을 내보면, 이게 실내 쪽에 아까 단열재 붙였다 그랬잖아요. 천정에. 거기 물론 단열 시공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사실 옛날 기준이라서 그 현재 기준의 반 정도 두께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거기다가 이게 천장에 단열재가 붙어 있는 이 방법이 어떻게 시공하는 거냐면, 먼저 천정 슬라브를 깔아요. 거푸집 깔고 그 위에 단열재를 얹어요. 그리고 나서 철근 배근하고, 단열재 위에 철근 배근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부어놓고 슬라브 거푸집 제거하고, 그럼 이제 단열재가 천정에 딱 슬라브에 딱 붙어 있는 형태로 시공이 되는 건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철근이 스티로폼 위에 이렇게 떠 있어야 되니까, 스티로폼하고 딱 붙어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철근이 콘크리트 속에 묻히려면 어느 정도 이제 떠 있어야 되니까 뭘로 받쳐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스페이서라고 해요. 이게 단열재 위에 있으니까 이게 푹푹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고 저 스페이서 밑에 이렇게 합판으로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괴 놓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품질이 좀 형편없어진다고요. 거기다가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로 뭐 시멘트 페이스트가 흘러나오기도 하고, 그게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예전에 단열재도 밀도도 또 사실 좋지도 않아서, 그러니까 단단하질 않아서 사실은 품질이 썩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요. 그러면 뭡니까? 단열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붕층에 한 번 더 깔아주면 이게 너무 좋은 효과를 발휘하겠다, 이 얘기예요. 빨간색으로 저렇게 지붕 속에, 이게 박공 지붕 속에 아이소핑크 같은 단열재를 깔아주는 거죠. 바닥에. 아이소핑크 특급인 경우에 세제곱미터당 35kg의 밀도를 보여요. 이런 거 해놓으면 뭐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박공 지붕 속에 저기 사람이 다닐 일도 사실 뭐 거의 없고, 그러니까 유지보수할 때 뭐 가끔 다니겠죠. 뭐 그 정도 밟아도 돼요. 그런데 하여튼 저 바닥에 단열재를 붙였다라는 거는 최상층 세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외단열이거든요. 엄청 효과 보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좀 춥고 덥고 이렇게 보내셨던, 그러니까 단열에서 좀 훨씬 불리하게 지내셨던 최상층 세대분들이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완전 신세계인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최상층 세대 더 이상 춥게 살지 말자. 끝.